안녕하십니까, 금기사 김종선입니다. 바로 보이시는 포르쉐 신형 모델입니다. 992 카레라 4S 카브리올레 모델인데, 오늘은 금기사 사용 설명서 한번 보시죠.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과거 모델 키랑 좀 다르게 더 넓적해진 느낌이고요. 둥그런 것보다는 차 모형과 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작된 것 같은데, 버튼이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에는 아시다시피 도어 여는 거, 그리고 도어 잠김, 트렁크 라인 열기, 보면 탑을 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트렁크는 전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면 이 빨간색 레버가 있는데, 레버를 오른쪽으로 밀고 올리면 이렇게 트렁크 라인을 딱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공간이 있죠. 또 하나의 부품들이 있어요. 바로 오른편에는 열어보면 보자, 이렇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스패너나 그리고 견인고리, 공구함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는 이렇게 장착하면 됩니다. 그리고 삼각대 쪽에 수납함이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쪽 부분은 이제 커버를 열게 되면 커버를 분리가 됩니다. 탈부착식이라서 그냥 들어 올리셔서 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상시에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전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커버를 연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마이너스는 반대로 우측편 쪽에 여기 마이너스라고 표기되어 있죠. 이쪽에다가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단자를 꽂게 되는 거죠. 그래서 꽂고 나서 충전을 하면 되는 거를 또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보이죠? 타이어 모양인데 공기를 넣을 수 있는 기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원래는 다른 차들도 보면 없을 거예요. 이게 소모품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기본 사항으로 해서 나오진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어를 열면, 닫게 되면 이렇게, 열게 되면 사이드미러도 열면 이렇게 풀려요. 여기서 보여드릴 건 또 이제 4번째죠. 소프트탑이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버튼을 누르면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잡힙니다. 탑이 열리는 속도가 10초 내외예요. 그리고 또 한번 누르면 닫힌 버튼. 그리고 실내를 한번 넘어갈게요.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 부위입니다. 여기 부위에는 차량에 대한 차대 넘버의 정보가 나와 있고요. 하단 쪽에는 타이어 공기압부터 해서 어떻게 넣어야 될지 나와 있어요. 위아래로 표기된 부분을 잘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어 쪽에서는 보면 메모리 세트를 할 수 있는 시트 포지션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트 버튼을 한번 쭉 누르시면 불이 켜집니다. 불이 켜진 상태에서 시트 조절을 한 뒤에 1번 누르면 세팅 값이 1번에 세팅이 되는 거죠. 이제 요 추부터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놔요. 여기서 1번을 누르면 아까 저장된 포지션으로 해서 저절로 바뀝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각도부터. 포르쉐 실내를 들어왔습니다. 핸들 구성에는 좌측이랑 우측, 그리고 하단 쪽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그 뒤편으로 해서 방향지 시등이랑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주행 중에 어시스트죠. 그리고 오른쪽 뒤쪽은 이제 와이퍼 기능이 작동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주행하실 때 기어 단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 자 봅시다. KSGO라는 옵션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원래 포르쉐 같은 경우는 키를 꼽고 돌리기도 하는데, 키를 안 꼽아도 스마트 버튼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돌리면 전원이 딱 들어오죠. 그리고 한 번 더 돌리면 시동인데, 시동이 켜지죠. 계기판에도 좌측 패널이 있고 우측 패널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아날로그 패널처럼 보이지만 아래쪽에는 디지털 속도계가 있고요. 지금 패널에서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에서는 또 이쪽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 뒤에 표기가 나오고요. 잘 보세요. 그리고 좌측으로 가고 움직이죠. 오른쪽, 좌측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오른쪽으로 가서 돌리면 설정 기능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번에 누르면 왼쪽 편의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통화 버튼이고, 그리고 이건 되돌리기. 이거는 음성 인식에 대한 이제 버튼을 누르면 말하기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 버튼인데 설정값을 저장해 놓고 불러드리기거든요. 재생 버튼도 설정된 거를 불러드린 다음에 스타트하는 버튼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예요. 드라이브 모드가 5가지로 보여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 있는 좌측에 11시 방향에 있는 건 노멀, 그리고 스포츠 모드, 주행하실 때 스포츠 운전을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세시가 스포츠 세시로 바뀌어요.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좀 더 강력한 RPM을 좀 뿜어낼 수 있고,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는 컴포트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WET라는 기능인데, 이게 뭐냐, 노면에 눈, 비 이런 경우에 미끄러지지 않게 서스나 그 부분의 기능을 제어를 잘 해줘요. 또 여기서 설명드리면 핸들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하단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하단 위치 쪽으로 해서 보면 여기, 근데 이거를 밑으로 누르면 또 밑으로 가고, 위로 가면 또 위로 올라가고, 핸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또 꼽는 데가 또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은 트렁크 모양의 플러스 단자가 있죠. 만약에 이제 방전이 돼가지고 트렁크를 못 연다 싶으면 배터리를 플러스 단자를 물리고 난 상태에서 열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인데, 기능에 대한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누르면은 이제 계기판 좌측편에 나옵니다. 살짝 표기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 설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능을 이렇게 앞뒤로도 가능하고요, 위아래도 가능한데, 앞에는 설정 플러스 속도계를 올리는 거죠. 차 간 거리부터 해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행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에서 보면 숨어있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포르쉐 오너분들은 아시겠죠? 바로 열선입니다. 열선 버튼은 바로 이 아래에 있어요.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스티어링 휠 열선을 켜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스티어링 휠 열선이 켜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바로 뒤편이에요. 자, 우측으로 넘어갈게요. 디지털 패널에서는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버튼식으로 해서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하단부에 있는 버튼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리프트 기능이고요, 이건 배기 기능, 그리고 비상등, PSM, 누르는 순간 미끄러져요. 코너 돌 때 그걸 제어해주는 장치인데 아주 그냥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재밌어요, 끄고 다니는 거. 즐길 수 있는 분들만 하시고 그 외에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포르쉐 다이나믹 서스펜션, 이 기능은 드라이브 모드가 변경되면서 스포츠 모드였을 때에 켜져 있는 게 보세요. 배기가 켜져 있죠. 스포츠 플러스 때는 이 기능이 켜져 있는 거예요. 모드가 변경되면서 이 기능이 자발적으로 켜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노멀 모드 때나 키실 수 있는 거고, 필요시에는 이거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은 드라이브 모드에서 많이 조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에어컨 송풍구죠. 그 밑에는 송풍구 조절 버튼입니다. 조절 버튼 밑에 보면 또 있죠. 이게 또 인터테인먼트, 이게 바로 PCM이라는 건데, 포르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나?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리를 키우고 낮출 수도 있는데, 반대로 주행하시다가 배기를 켜놓고 또 주행이 엄청 소리가, 배기 사운드가 커지잖아요. 그거의 사운드에 맞게끔 소리도 올라갔다가 낮춰졌다가 그 기능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우측편에는 컨트롤러 없죠.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하셨을 때 설정하는 방법, 차량 클릭합니다. 주행 모드가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글씨가 한글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터치로 해서도 확인이 다 되고 작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쪽 보면 컨트롤이 또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부분인데, 이 조명이 어떤 거냐, 바로 우측편에 보면은 블루색으로 들어있고 하단 쪽에도 약간 블루색이 들어있죠. 이 조명을, 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틀란티스에서 파피레드, 레드로 해서 조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본인의 분위기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고, 주행 거리 설정에서도 이렇게 현재 총 주행 거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표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 위에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이 크로노 시계가 프로그램과 같이 동일하게 해서 실행을 하고 그 랩타임 로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온도, 공조기 시스템을 작동하는 거에 설정하는 기능이에요. 현재 지금 뭐 싱크나 에어컨, 공기 순환, 오토로 해서 기능을 맞추는 거고, 그다음 전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등록 방법은 여기 위에 상단에 클릭을 하시면 장치 관리자가 하면서 설정이 있습니다. 전화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연결 관리자, 전화 연결로 클릭하시면 연결로 해서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고, 이게 연결 데이터를 전체 확인할 수 있어요. 애플 카플레이면 또 애플 카플레이 연결할 수 있고, 블루투스 헤드셋도 가능하고 되게 다양하네요. 그리고 보조 시스템, 보조 같은 경우는 액티브 세이프라고 해서 주변 타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고, 사운드도 밸런스도 조율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기준은 이렇게 가운데니까요. 그리고 또 설정에서도 이제 운전자 프로필 선택부터 해서 설정을 다, 기능을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터치 매뉴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분할로 되어 있는
있네요. 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 보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R&D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근데 기어봉이 너무 조그맣다. 잡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파킹 버튼, 그리고 매뉴얼 버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소프트 탑을 열고 닫는 기능입니다. 누르는 게 아니고 당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윈드 디플렉터 작동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뒤쪽에서 디플렉터가 나옵니다.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능인데, 네, 이거는 소프트 탑을 열고 난 다음에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탑을 열고 윈드 디플렉터를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그대로 당깁니다. 브레이크 밟은 상태로 그러면 열리죠. 이렇게 된 상태에 창문까지 올라오면 끝. 이 상태에서 디플렉터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와, 이렇게 디플렉터가 장착이 되는 거죠. 디플렉터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수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니까 오히려 좀 편리하죠. 위에 소프트 탑을 닫을 때는 한 번 더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금방 닫혀요. 이제 창문이 다 닫히고 마무리. 그리고 열선과 통풍 시트 버튼도 따로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게 바로 컵홀더죠. 재떨이를 꽂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보면 이렇게 딱 접혀요. 접히는데 반대로 이거 눌러서 뺄 수가 있어요. 빼면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고가 아니라 또 하나의 뭔가를 꽂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수납 공간을 할 수 있는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수석에 있는 컵홀더는 어디 있을까요? 보니까 컵홀더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가죽 버튼을 누르면 땡!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기능을 여기서 눌러서 할 수 있고, 가운데 팔걸이 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USB 꼽는 포트부터 해서 다 작용할 수 있고, 이 차는 애플 카플레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폰 선을 연결을 하고 나서 꽂으면 이 맵에 핸드폰 기능을 테더링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면 크로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서킷이나 그런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크로노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평상시에는요. 2열 시트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그래 맞아 여기 있다. 이걸 한번 또 볼게요. 이쪽은 실내 등을 킬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 에어백이죠. 네, 에어백을 키고 끌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바로 여기 안에 있는, 여기 보시면 이게 있어요. 이쪽에 키가 하나 꽂을 수가 있죠. 스마트 키 앞에 쪽에 보면 작은 키가 있어요. 돌리면 오프가 돼요. 저기 보이는 에어백이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프가 됐다고 해서 설정이 되는데, 이걸까 왜 있는지는 사실 저도 의문이에요. 왜 에어백을 왜 끄지? 자, 보여드릴 거는 키입니다. 키가 또 있다고 그랬죠. 손잡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쭉 빼주면 조그만한 키가 있습니다. 에어백 이렇게 돌리듯이 그렇게 돌릴 수 있고, 도어 쪽에도 또 하나가 있는데 도어 손잡이 쪽에 위치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넣고 돌릴 수가 있어요. 배터리 교환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여기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탈착해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가운데 보이시죠? 배터리를 교환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가려면 이거를 간단하게 당겨서 바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협소에 시트 포지션이 뒤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2열에는 딱 중요한 거, 여기에 보면 표기가 된 게 뭐 하나가 있죠. 베이비 시트를 고정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애기가 탈 수 있다는 거예요. 패밀리 구성으로 따지고 하면 뒷좌석이 있기 때문에 애기까지는 탈 수 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냐, 보면 이 커버를 제거를 합니다. 뜯으면 노란색 쇠가 보입니다. 이 쇠에다가 뒤에를 걸치고 난 다음에, 베이비 시트는 위에 끈이 있을 겁니다. 끈을 여기 위에다가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떼서 걸어버리면 베이비 시트가 여기다가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부위가 있는데 여기에 딱 맞게 걸쳐놓고 그냥 딱 붙이면 됩니다. 911 모델들은 신혼 부부들이 의외로 많이 타는 차라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보이는 곳곳에 필요한 것도 찾아보고, 혹시 모를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것들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금기사 사용설명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끔디어스.